지금 여러분의 혈관은 엄청난 부하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의 모든 동맥벽을 밀어내는 물리적인 기계적 압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압력은 뇌와 신장, 그리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병원에서 측정하고 기록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개월, 수년에 걸쳐 혈관의 성질을 바꾸고 심장의 노동 강도를 결정하며 70에서 80대까지 여러분의 장기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지속적인 물리력입니다. 고혈압은 선진국에서 가장 흔하게 방치되는 질환입니다. 이미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 혈관성 치매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통증이나 피로 같은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소금이 주범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탕이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분 저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탕은 호르몬 작용을 통해 신장과 동맥을 고압 상태로 고정시켜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메커니즘을 치료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 닥터 알렉스입니다. 10년 가까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예방 가능한 질병이 방치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목격해왔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설탕과 소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혈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은 오직 3가지 힘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심박출량으로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뿜어내는 혈액의 양입니다. 둘째는 혈액량으로 체내를 순환하는 전체 수분의 양입니다. 셋째는 혈관 저항으로 동맥이 얼마나 이완되거나 수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증가하면 혈압은 오르고 셋 다 동시에 상승하면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이 3가지 요소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심박출량은 아드레날린과 자율신경계에 반응하는 심박수와 1회 박출량에 의해 조절됩니다. 혈액량은 신장이 담당하는데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을 체내에 잡아둘지 배출할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저항은 혈관 내피세포, 즉 모든 동맥 안쪽을 감싸고 있는 얇은 세포층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만약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면 심박수나 혈액량이 변하지 않아도 혈관이 딱딱해지고 저항이 커지면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혈압이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혈압은 신장의 신호, 내피세포의 건강, 자율신경의 균형, 동맥의 유연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먹으라는 식의 단순한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압 조절 시스템 중 어느 부분이 왜 고장 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과 최신 연구에 기반하여 제가 응급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질병들을 여러분이 예방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아직 초기 단계인 이 채널을 믿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도 시간 낭비였다고 느끼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때 구독을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주신다면 저는 지난 10년 넘게 의학 현장에서 배운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소금은 혈압 관리에 주된적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즉, 나트륨이 있는 곳으로 물이 따라갑니다. 소금이 많은 식사를 하면 나트륨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변 조직에서 수분을 끌어와 희석시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닫힌 순환계 안에서 액체의 양이 늘어나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복잡한 호르몬 작용이 아닌 기본적인 유체 역학입니다. 신장은 이러한 압력 상승을 감지하고 레닌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비상 압력 조절 네트워크를 가동합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여 혈액량을 줄이려 합니다. 반대로 혈압이 떨어지면 나트륨을 붙잡아 시스템 붕괴를 막습니다. 건강한 대사 상태에서는 이 피드백 루프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더라도 신장이 이를 걸러내고 혈압은 장기적인 변화 없이 안정화됩니다. 문제는 소금에 대한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산화질소 생성이 줄었거나 특정 유전적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 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신장과 혈관이 유연하게 대처하여 혈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소금은 만성염증이나 대사 손상이 아니라 주로 수분 저류와 혈액량 확장을 통해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즉, 소금은 그 자체로 질병의 원동력이라기보다는 볼륨, 양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반면 설탕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포도당을 세포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신장에게 나트륨을 배출하지 말고 보유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인슐린 자체가 나트륨 저류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신장은 더 많은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수분이 혈액으로 끌려옵니다. 이는 소금 섭취량과 무관하게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저염식을 하고 있더라도 가공된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 종일 나트륨을 저장하라는 호르몬 명령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로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만성적인 인슐린 상승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박수를 높이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며 말초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출력이 높아지고 저항이 커지니 당연히 혈압은 오릅니다. 세 번째 경로는 과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분해 과정에서 부산물로 요산을 생성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고 동맥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합니다. 또한 인슐린과 무관하게 신장의 나트륨 재흡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즉, 설탕은 신장의 신호체계와 동맥의 유연성 두 가지 모두를 망가뜨리는 이중작용을 통해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소금통에 손도 대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인슐린과 나트륨의 상호작용은 진짜 함정입니다. 대사가 건강한 사람은 식사 후 인슐린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나트륨을 보유했다가 혈당이 처리되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시스템이 리셋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성인의 대다수가 겪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포가 반응하지 않으니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라는 신호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저류 모두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환자들이 소금 섭취를 줄여도 혈압의 변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호르몬 제어 시스템이 나트륨을 꽉 붙잡고 있는데 섭취량, 볼륨,
만 줄이려 하니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신장은 수동적인 필터가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 압력 밸브입니다. 호르몬 신호가 잘못되면 밸브는 열리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 내피세포도 손상시킵니다.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어 혈관이 이완 능력을 상실합니다. 결국 나트륨 저류로 혈액량은 늘어나는데 혈관은 확장되지 못해 저항이 커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혈압 방정식의 양쪽이 동시에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0년 동안 소금 줄이기에만 집중한 조언이 실패한 이유, 즉 대사성 압력의 함정입니다. 현대 식단의 주류를 이루는 가공식품들을 보면 소금이나 설탕이 단독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맛과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가 정교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즉석조리 식품, 패스트푸드 등은 고나트륨과 고정제 탄수화물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공식품을 먹으면 나트륨이 즉각적으로 혈액량을 늘리고 정제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급증시켜 신장을 나트륨 저류 모드로 고정시킵니다. 혈압은 오르고 이를 바로잡을 호르몬 신호는 차단됩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은 나트륨 배출과 혈관 이완을 돕는 칼륨이 매우 부족합니다. 고나트륨, 저칼륨, 고탄수화물, 고과당의 조합은 혈압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완벽한 폭풍입니다. 고혈압이 집밥의 양념 때문이 아니라 산업화된 식품 시스템의 질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압을 높이는 원인을 이해하면 낮추는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혈압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떨어집니다. 첫째, 인슐린 수치가 떨어져 오랫동안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나트륨을 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생성이 증가하여 혈관 저항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신장의 나트륨 처리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모든 효과적인 방법은 이 메커니즘을 통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활동은 가장 강력한 혈압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관벽의 전다 능력, 시어 스트레스를 일으켜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이 효과는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지속되어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혈관을 이완제 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는 또 다른 경로로 작용합니다. 섬유질은 포도당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평탄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루 총 인슐린 분비량을 줄여 신장이 나트륨 저류 신호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수면 또한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심박수와 혈관 저항을 동시에 낮춥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혈압 감소는 특정 성분을 하나 빼거나 영양제 하나를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혈관계가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환경을 복원하는 전신적인 호르몬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고혈압성 위기, 뇌졸중, 심부전 등 가장 위험한 형태의 고혈압을 봅니다. 현장에서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은 약물은 혈압을 조절할 뿐 질병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혈압약들은 혈관 저항을 낮추거나 나트륨을 강제로 배출시켜 생명을 구하지만 애초에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목격한 사실은 대사 요인이 개선되고 있는 환자에게서 약물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먹고 운동하고 잘 자는 환자는 더 적은 용량의 약으로도 목표 혈압에 도달합니다. 신체 시스템이 스스로 호르몬 균형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환자는 소금 섭취만 줄여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들의 혈압은 단순한 기계적 볼륨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금 대 설탕의 논쟁에서 정답은 둘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식단에서 그들은 공범입니다. 소금은 혈액량을 늘려 일시적인 압력을 만들고 유체역학, 설탕은 인슐린을 높여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지 못하게 막고
혈관을 망가뜨려 그 압력을 고착화시킵니다. 호르몬 조절. 고혈압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호르몬 문제를 무시한 채 볼륨 문제, 소금만 치료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적으로 잠겨버린 시스템은 소금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인슐린을 낮추고 산화질소를 높이며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 대체하여 신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근본적으로 소금 문제도 설탕 문제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무기화하여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을 다각도로 망가뜨리는 가공식품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